더하기에 대한 규칙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더하기 말고도 규칙이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곱하기에 대한 규칙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름은 예를 들어서 얘부터 한번 더 미안합니다. 얘부터 들어볼게요. 1, 2, 4, 8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올 것 같아요? 16 그 다음 이렇게 우리가 일정한 수를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 이것을 같은 차이를 가진다 라고 하지 않고요, 같은 비율을 가진다 라고 해서 등비수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차 수열이 첫 항부터 공차라고 하는 것을 더해서 표현했다면 등비수열은 공통된 비율, 공비를 곱해서 표현을 함으로써 일반항 AN이 첫 항 곱하기 공비를 몇 번 곱했냐라는 건 지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A의 아래 n-1제곱으로 표현을 하는 걸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얘는 첫 항이고요. 얘는 공비를 의미하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r을 곱한 거다 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등차수열에서 했었던 이야기를 비슷하게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일반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등차 중항이 아니라 등비 중항에 대해서 ABC가 등비수열이라면 B제곱은 AC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B제곱은 AC. 등차 중항은 B는 A, 2분의 A 더하기 C라고 했는데 맞지? 그러면은 B제곱은 AC라면 B가 루트 AC네. 그쵸? 뭐요? 루트 AC. 이거 뭐 써왔어요? 얘랑 얘? 산술, 기하, 평균. 맞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딱히 없고요. 근데 산술, 기하, 평균에 대한 아이디어, 왜 우리가 기하, 평균이라는 것을 좀 유의미하게 다루는가 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등비조항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우리가 이 세 수가 이제 등비수열이다 라고 할 때 A, AR, AR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대칭성, 가운데를 기준 대칭이니까 A, R분의 A, A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까지 등차 중앙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미안해요. 등비중앙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이 무엇인지 그 일반항과 관계시 그리고 등비중항까지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내용은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개념이죠.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등비수열의 합 이야기를 어디서 봤냐면 그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그 순환소수 기억해요? 순환소수 기억하죠? 0.9땡 이게 얼마예요? 9분의 9, 1 왜?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일단 0.9땡이 왜 9분의 9야? 이거 어떻게 증명했어요? 어떻게 빼기를? 어떻게 빼기를? 어떻게 했냐니까 중학교 때? 응? 맞아요. 10배를 하면 이렇게 돼서 얘랑 얘 지워버려서 맞죠? 얘를 x라고 쓰면 얘가 10x니까 빼면 9x가 9다. 이렇게 접근했던 거죠. 그 아이디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또 SN이라는 걸 등장시켜요. SN이라는 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AR n-1제곱까지 더한 거겠죠. 그쵸? 그럼 SN-1을 뭐라고 써요? A 더하기 AR 더하기
A, R의 n-2제곱까지 더한 게 될 겁니다. 그쵸? 잠깐만. 그냥 이걸 가져오지 않을게요. 이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것만 합시다. 그냥 이 SN에다가 R을 곱해보죠. 그러면 A가 AR이 되고요. AR은 AR 제곱이 되고요. 그쵸? 그리고 AR n-2제곱은 AR의 n-1제곱,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돼요? AR의 n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둘을 빼면 1-R의 SN이 되고 똑같은 게 이제 지워지죠. 촉촉, 촉촉. A 빼기 AR의 n제곱. 그래서 SN은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분모가 마이너스가 뜨는 건 좀 보기 불편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걸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쓰기도 하며, 이때 전제 조건은 이 분모가 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R은 1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쓴 겁니다. 그럼 R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R이 1이라면 공비가 다 1이니까, 맞지? 곱해진 게 다 1이라서 SN은 그냥 AN 이렇게 쓰고 맙니다. 근데 이 경우는 잘 묻지 않아요. 왜냐면 이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에 대한 구분성이 사라지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걸 아까 등차 수열은 2분의 첫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라면 이건 이렇게 표현할게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항 곱하기 공비의 개수만큼 거듭 제곱하고 빼기 1 이렇게 된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등비수열에 대한 개념입니다. 좀 비슷하죠? 등차수열이랑 비슷한데 형태만 살짝 달라진 거고, 어쨌든 큰 체계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까지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 근데 다 중밖에 없어서 그냥 하나 한번 981번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만 나가겠습니다.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만 나가죠. (981번) 등비수열,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A2가 10이고요. AR이라는 거죠. A4는 100이고요. AR 세제곱이라는 거죠. 왜냐면 얘는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니까. 그럼 이걸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R제곱이 10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A1 곱하기 A3 곱하기 A5 곱하기 A19라는 건데, 그럼 이게 A 곱하기 AR의 제곱 곱하기 AR의 4제곱 AR의 18제곱까지 곱하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A가 몇 개? 10개. R은 뭐요? 지수끼리 합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합하는 거잖아.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18까지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어떻게 더하니? 어떻게 돼요? 아, 이거 그냥 등차수열의 합이죠? 그쵸? 2, 4, 6, 8 더한 거니까. R의 첫항 더하기 막항 나누기 2 곱하기 2부터 18까지는 몇 개예요? 9개인가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90 A제곱에 R의 90제곱 이렇게 됩니다. A제곱? 왜 10제곱에서 제곱으로 바뀌었냐? 미안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AR의 9제곱에 10제곱? 이건 좀 기분 나쁜데 뭐 괜찮겠네요. 자, 이렇게 쓴다면 AR의 9제곱이 뭐냐? AR에다가 R의 8제곱
을 곱한 거라서 10의 50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굳이 첫 항과 B 자체를 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A 아래 9제곱에 10제곱이라고 쓴다면 A 아래 9제곱은 A 아래다가 아래 8제곱을 한번 다시 써볼까요? A 아래다가 아래 8제곱을 곱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0과 10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자, 이어서 99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다 중에 해당하고 특별히 뭐 언급할 만한 주제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996번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써볼까요? 등비수열은 A에는 A 아래 n-1제곱이라고 쓰며 등비중항이라는 개념은 B 제곱은 AC 이렇게 쓰고 등비수열 합이라는 아이디어는 SN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R이라고 써도 되고요. 1-R의 N제곱 다른 말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항 곱하기 공비의 개수만큼 거듭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996번을 보도록 할 건데 한 자리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한 자리 자연수니까 뭐 0과 10 사이가 되겠죠. 근데 0.A 땡 9분의 2 0.0B 땡 이건 얼마예요? 90분의 B죠. 0.00C 땡 이런 얼마가 돼요? 900분의 C죠. 그쵸? 얘에 대해서 이 셋이 등비수열이래. 셋에 대한 게 등비수열이다라는 멘트는 요거를 접근하라는 이야기고요. 가운데 거의 제곱이 앞에 거랑 뒤에 거의 곱이랑 똑같으므로 그냥 B제곱이 AC가 되는 뭐래요? 순서상 ABC를 구해달래요. 근데 이 자연수 블라블라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냥 싹 다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자연수에 대해서 대입해보죠. 1인 건 쓸모없으니까 2의 제곱이면 어떻게 1 곱하기 4가 하나 있고요. 그쵸? 3의 제곱이면 1 곱하기 9가 있고요. 4의 제곱이면 2 곱하기 8이 있고요. 5의 제곱은 없을 거고 6의 제곱이면 4 곱하기 9가 있고요. 7의 제곱, 8의 제곱, 64 없죠? 네, 그래서 몇 개? 4개. 직접 세는 겁니다. 진짜 직접 세는 거예요. 원래 자연수 정수는 다 그랬죠. 앞에 지수와 로그 할 때부터 그랬듯이 그냥 싹 다 대입하는 거라고 봐주면 됩니다. 등차 수열의 합의 활용이 나왔던 것처럼 등비 수열의 합의 활용을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활용 파트는 등비 수열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도형에 대한 활용이 더 내기 이쁘게 나온 경우가 많아요. 1003번도 마찬가지죠. 보통은 닮음을 바탕으로 나옵니다. 닮음. 근데 닮음이라는 게 그 비율 관계가 있잖아요. 닮음 B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그것처럼 곱하기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등비수열과 이제 연관지어서 내는 문제가 많다. 1003번에서는 P1, 1,0이라는 곳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수선의 발 내리고요. 다시 내리고요. 다시 내리고요. 다시 내렸대요. 이 짓을 계속 반복한답니다. 이때 우리가 선분의 길이가 2분의 1의 10제곱이 되는 애를 찾아달래. 닮음이에요. 그쵸? 닮음이야. 찾아보라는 거죠. 자, 여기 길이가 1이야. 여기 길이는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 그쵸?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예요? 왜냐면 1대1 대 루트 2니까 1대1 대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1을 곱한 거죠. 그럼 여기도 루트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도 또 1대1 대 루트 2니까 여기 길이는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뭐야? 그러면 지금 P1, P2가 루트 2분의 1이고 P2, P3이 루트 2분의 1이고 또 여기도 45도잖아. 그쵸? 왜냐면은 마이너스 x라는 것 또한 45도를 이루니까 그러면 여기도 1대1 대 루트 2에 의해서 루트 2분의 1의 세제곱인데 걔가 P3, P4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루트 2분의 1의 몇 제곱이에요? 지금 2분의 1의 10제곱이니까 루트 2분의 1의 몇 제곱이야? 20제곱이죠. 그럼 걔는 P 얼마냐는 거야. 얼마예요? 봐봐, 여기 1일 때 1제곱이고 2일 때 2제곱이고 3일 때 3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0이랑 21이 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달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관련을 지어달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렇죠? 자, 이어서 1009. 1009는 이거는 그냥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수열이 있어요. 규칙은 말할 수 있겠죠. 그쵸? 3이 하나씩 늘어난다. 이걸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얘를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3이 하나씩 늘어난다는 걸. 곱하기 11? 곱하기 11하면 34. 이거는 363인데? 땡. 그래서 얘는 사실 규칙이 좀 흐릿합니다. 대신 우리가 이렇게 쓰면 규칙이 좀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나요? 명확해요? 명확하죠? 맞아요? 10-1, 10의 제곱 마이너스. 왜냐면 난 규칙을 n과 관련 짓고 싶은데 n과 관련져서 명확하게 표현이 되잖아. 그치? 맞아? 그럼 얘랑 얘는 무슨 관계야?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찾는 각각의 n이라고 할게요. 얘를 3분의 1 곱하기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9, 99, 999 얘를 바탕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냥 단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첫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은 이게 3분의 10의 1제곱 마이너스 3분의 10의 제곱 마이너스 1 보면은 얘 3분의 10의 10제곱 마이너스 1까지 더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 아니에요. 얘랑 얘랑 뭔 관계인데? 이거 곱하기야?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3분의 1 곱하기 10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10제곱까지 등비수열로 따로 구하고 그냥 빼기 3분의 10만 해주는 거예요. 3분의 1이 10개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앞서서 설명했던 등비수열의 합을 이야기할 수 있죠. 공비가 얼마? 10. 첫 항은 뭐예요? 이게 3분의 10이죠. 그리고 공비가 몇 개 있어요? 10제곱 마이너스 1 빼기 3분의 10. 3분의 10이랑 9분의 3분의 10이기 때문에 통분을 하면 27분의 공간이 좀 협소하네요. 좀 옆으로 옮길게요. 왼쪽으로 갈게요. 얘를 구하고 싶은 건데 통분하면 27분의 10의 11제곱 마이너스 10 에다가 27분의 90이죠. 그래서 100 이렇게 됩니다. 얘가 답이겠죠. 그럼 몇 번? 4번을 아마 이런 식으로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요건 좀 요령인데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1014번) 이 등비수열 파트에서는 곧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등차수열에서는 이런 짓을 못하는데 등비수열은 얘가 되거든? 뭐냐면 등비수열 AN n제곱에 대해서 SN 이라는 것을 이렇게 씁니다. 뭔 말이냐면 뒤집는 거야. AN이 AR의 n-1제곱이면 AN분의 1이라는 건 A분의 1 곱하기 R분의 1의 n-1제곱이거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역수도 등비수열이에요. 그쵸? 뒤집으면 첫 항만 A분의 1이고 공비가 R분의 1로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등비수열이야. 그래서 이것도 등비수열의 합이 돼요. 그쵸? 그걸 SN이라고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꼬아낸 겁니다. 분수꼴이 되면은 아무래도 혼란이 좀 가중되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S3을 이야기하죠. S3은 어떻게 돼요? 공비 1-공비 분의 첫 항 얼마죠? A분의 1 곱하기 1-공비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씁니다. 어우 끔찍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바꾸자. R분의 1을 이걸 그냥 B K의 n-1제곱을 바꿉시다. 너무 짱나잖아, 그치? 어차피 나한테 뭐 첫항 구하래, 공비 구하래, 그딴 거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바꿔서 쓸게요. 얘가 S3입니다. 그럼 S6이라는 거는 27분의 1이래요. S6이라는 건 1-K분의 첫항 곱하기 1-공비의 몇 개? 개수만큼 거듭 제곱한다는 거죠. 얘가 3이래요. 자, 둘은 어떤 관계가 있어 보여요? 둘이 어떤 관계가 있어 보여요? 관계가 없어 보여요? 있죠. 어떤 관계?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지수만 다르고. 그럼 무슨 관계로 생각할 수 있다? 아하. 인수분해 되네. 얘가 27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얘가 얼마예요? 81이 됩니다. 즉 K 세제곱은 80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돼요. 이걸 바탕으로 문제에서 S12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1-K분의 B 곱하기 1-K의 12제곱. 그럼 얘는 또 어떻게 관련 지을 수 있으니까 얘에 대해서 합차 공식하는 거니까 1-K분의 B 곱하기 1-K의 6제곱 곱하기 1 플러스 K의 6제곱이라고 한다면 방금 했다시피 얘가 얼마니까 써있는 것처럼 3이죠. 3 곱하기 6400을 쓸 수 있다는 거죠.
6,401이죠. 더하기 1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으면 그냥 새롭게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봐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줍니다. 그럼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룰 수 있을 텐데,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도 다룰 수 있을 텐데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022번. SN이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할 때 우리가 AN을 구하고 싶다면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2의 n제곱 마이너스 2죠. 얘에서 얘를 뺀 게 뭐야? AN이잖아. 그치? 그럼 얘랑 빼고 2의 n 플러스 1제곱에서 2의 n제곱 어떻게 빼요? 이거 뺄 수 있어요? 그쵸, 뺄 수 있죠. 2의 n 플러스 1제곱을 2 곱하기 2의 n제곱이라고 생각한다면 2 곱하기 2의 n제곱에서 2의 n제곱 뺐으니까 2의 n제곱이 된다는 거죠. 단 n은 2 이상일 때, 맞죠? n이 1일 때는 어떻게 해요? A1은 S1이며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야? 2. 뭐야? 똑같네. 여기다 1 대입해도 이거랑 똑같잖아. 그치? 그럼 그냥 AN을 2의 n제곱이라고 써도 되겠네. 모든 n에 대해서 합칠 수 있겠네요. 그쵸? 문제에서 원하는 건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A9고요. 그럼 얘는 2 더하기 2의 3제곱 더하기 2의 5제곱 더하기 2의 7제곱 더하기 2의 9제곱이라 등비수열의 합 구하기 싫으면, 그러니까 공식 쓰기 싫으면 이제 5개밖에 없잖아. 그냥 더해도 되죠. 그쵸? 이거 더하면 512랑 8 더했으니까 520. 128이랑 더하면 160. 68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막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첫 항부터 수열이어야지만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건 등비수열이라고 하지 않아서 첫 항부터 등비수열인 건 어떻게 하냐? SN이라는 애가 P 곱하기 Q의 N제곱 더하기 R이라고 할 때 P 더하기 R이 0이면 이게 등비수열이 되고요. 아까는 SN에서 C가 0이냐 아니냐로 결정됐잖아요. 이거랑 P 더하기 R이 0이 아니면 그럼 등비수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걸 이제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등비수열의 합에 활용해 나오는 원리합계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합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원리합계라는 표현은 그 앞에 지수로그 할 때 나온 적은 있죠. 맞아요? 원리합계의 의미가 뭐예요? 원금과 이자를 더한다는 거죠. 앞에 지수 로그 파트에서 나왔던 건 그냥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생겨서 1,000만 원을 저금했어요.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한 달에 이자가 1%라고 하자. 그럼 한 달 뒤에 10만 원이 붙고, 맞지? 맞아요? 이 1,010만 원에 대해서 다시 1%의 이자가 붙는 것. 그래서 1000 곱하기 1.01의 n제곱이라고 쓰는 걸 우리가 지수 파트에서 이야기했고, 원금과 이자를 더했다라는 의미의 원리합계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저금만 해놓고 이자 붙길 기다리는 거죠. 그때는 지수로 말했지만 지금 보면 뭐예요? 등비수열이죠. 그래요? 자, 근데 원리합계에서 좀 더 자주 출제되는 주제는 뭐냐면, 저금 한 번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자가 붙길 기다리는 걸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적금의 개념이에요. 적금과 예금의 차이가 뭔지는 혹시 알아요? 적금과 예금. 여러분들 부모님이 돈을 현금으로 주시나요? 현금으로 주세요? 아니면 카드에 넣어줘요? 현금으로 줘요? 카드에 넣어주는 사람 없어요? 카드에 보통 넣어주죠? 넣어주는다면 보통 자기 카드들 있잖아, 니네들 맞지? 돈 뽑을 수 있는 그게 보통 예금 카드라고 말해요. 예금 카드. 입금과 출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통장을 우리가 예금 카드, 예금 통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입출금이 워낙 자유롭다 보니까 걔한테는 은행에서 이자를 줄 이유가 없어요. 은행 구조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차피 이거 하려면 다 필요해서 간단하게. 은행이 돈을 왜 맡아주죠? 심지어 내가 돈을 맡기면 더 준대, 돈을. 왜? 땅 파서 장사해? 투자 상품으로? 내 돈을, 내가 우진이한테 받은 돈을 옆에 있는 애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걔한테 그럼 나는 우진이한테, 여기 있는 친구한테 1% 이자를 주기로 약속해. 얘한테 2%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게 대출이에요. 흔히 말하는. 은행은 대출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고객들이 나한테 돈을 많이 맡겨야지 그걸로 돈놀이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뭐 이자 이율을 높이는 그런 장사를 하는 겁니다. 저 고객님 저희한테 돈 맡기시면 2% 드릴게요. 여기 은행 1%인데 저희 2% 드리겠습니다. 라고 돈을 끌어모아. 그래 뭐해? 야, 나한테 빌리고 싶어? 3% 내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은행의 돈놀이입니다. 그러니까 걔는 대출 빌려주고 그걸로 갚게 해요. 그러니까 빌려준 돈에 대해서 받게 하면서 얘네한테 이자를 주는 거죠. 근데 예금은 뭐야? 얘가 돈을 나한테 맡기긴 했는데 금방 찾아갈 거잖아. 그래서 굳이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자를 많이 줄 이유가 없어요. 나는 얘한테 빌려주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얘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면 그럼 뭐야? 어쩔 수 없이 이 돈을, 얘한테 줄 돈을 따로 챙겨두는 수밖에 없어요. 빌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적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적금은 꺼내지 못합니다. 넣는 것만 돼요. 계약 기간 동안은 꺼내지 못해요. 대신 이 기간 동안 나한테 돈 맡기면 돈 더 줄게. 예금이 이율이 1%라 했죠. 이자를. 한 달 동안 내가 100만 원 넣었으면 1만 원 줘. 그럼 얘는 3%를 줍니다. 3%. 그러니까 3만 원 준다는 거. 2만 원 더 주는 거지. 근데 내가 돈을 모으고 싶은데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는 거면 이게 좀 내 평정심이 무너진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적금이라고 해서 이걸 다 채워야만, 그러니까 돼지 저금통에 돈 넣고서는 배 까야 되는 거잖아. 주기적으로 빼는 게 아니야. 그것처럼 이렇게 확실히 정해두고서는 목돈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부모님이 지금 여러분들 이름으로 뭔가 적금을 넣고 계실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대학 등록금 내야 되거든. 대학 등록금이 지금 현재 인서울에 있는 공대 기준으로 한 700 됩니다. 한 학기. 한 학기가 700 정도 돼요. 좀 세죠? 싼 학교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립대. 시립대는 100만 원 안 됩니다. 이게 사립과 국립. 시립대는 뭐 그냥 서울 시립대니까 되는 거지. 다른 데는 시립이라는 건 만들어질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뭐 국립이라는 학교들을 보통 가려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국립은 그래도 지금 국립 한 2, 300 해요. 그러니까 사립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부모님이 적금을 들고 계실 거고 그 적금에 대한 아이디어, 적금이 어떻게 돈이 쌓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할게요. 자, 선생님이 대학교를 갈 때를 대비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넣겠다고 했어요. 우리 정근이 대학 보내야지. 우선 100만 원. 1월 초에 새해와 함께 고등학교 입학한 새해와 함께 1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2월에도 같은 날에 돈을 넣어야 되겠죠? 같은 날에 돈 넣으러 가면은 2월에 또 100만 원 넣을 거 아니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자가 붙어 있어요. 이자가 붙어 있어. 얼마 붙었다 할까? 2% 붙었다 할까? 이자는 2%인데 맞죠? 이자는 2%인데 원금 1까지 합한 1.02를 곱한 게 원리 합계죠. 맞죠? 원금과 이자를 더한 돈입니다. 이자가 벌써 쌓였네. 3월 초가 됩니다. 다시 100만 원을 넣으러 가요. 이때 지금 내가 돈을 2번 넣었잖아. 그치? 얘한테 이자가 한 번 더 붙고요. 얘한테도 이자가 한 번 붙습니다. 이렇게 이자가 붙어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넣었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언제 찾아? 36개월 뒤에 찾을 거예요. 그렇죠? 36개월 뒤에 마지막으로 돈을 넣습니다.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돈을 넣고 그럼 이때 처음에 넣었던 100만 원은 이자가 얼만큼 쌓였을까요? 그쵸? 35제곱이 돼요. 그쵸? 35제곱. 그러면 돈을 넣자마자 찾냐? 아닙니다. 돈을 넣고 말이 됐을 때 돈을 찾아요. 왜냐면 이자를 한 번 더 주거든. 아니, 한 달 안 지났잖아요. 그 하루 이틀로 이자를 떼먹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2주 더 줍니다. 그래서 내가 맨 마지막에 넣은 애는 한 달이 사실상 채 안 되긴 했지만 이자를 한 번 받을 거고요. 처음에 넣었던 애는 이자가 얼마큼 돼요? 이만큼 되죠. 이걸 더한 게 내가 마지막에 찾는 돈입니다. 꽤나 많이 쌓였죠? 맞죠? 꽤나 많이 쌓이죠. 원리합계입니다. 원리합계. 내가 원래 100만 원씩 넣어서 36개월이면 3,600만 원 모았을 거야. 맞지? 3,600만 원 모았을 건데 나 휴대폰이 저기 있네. (1.02에) 36제곱은 2.03. 얘의 합을 구하면 이게 공비가 1.0인 등비 수열의 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항 얘죠? 얘가 첫항이라고 하지만 그럼 공비 따지기가 쉽지 않으니까 곱하기 공비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집니다. 0.0이고 1.0이니까 약분돼서 어떻게 돼요? 100 곱하기 51 이죠. 근데 1.02에 36제곱이 내가 찾아보니까 2.03이래. 그냥 2라고 칠게요. 그럼 1이 되죠. 5,100만 원. 네, 이자가 1,500만 원 붙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래서 적금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 볼 수 있는데 뭐 알아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에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연금 상품 같은 게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식이라고 할게요. 주식 투자. 위험 상품입니다. 초위험 상품이죠. 까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근 10년 동안 나스닥은 적어도 1년에 1% 이상씩 상승했습니다. 적어도 1%씩. 그럼 내가 그거를 지금 10년 동안 다사다난 했잖아. 그러면서 그랬는데도 1% 이상씩 상승했대. 그러면 이거를 내가 10년 동안 한다면, 그러니까 매달 50만 원씩 넣어서 1.01에 10년이면 뭐죠? 120제곱을 노린다면 10년 동안 저금해서 은퇴할 그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너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지, 맞지? 직장에 들어가면서 50만 원은 좀 적나? 100만 원씩 하자. 이걸로 은퇴. 10년 만에 10년 동안 모으기는 좀 벌써 240년, 240개월, 20년 모은다고 합시다. 30살부터 50살까지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거야. 1.01에 240이 얼마냐? 10.89. 그러면은 1.01 분의 마이너스 1분의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은 1.01이겠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맞죠? 달라지는 건 1.01에 24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100 곱하기 101 곱하기 얘가 지금 10.89거든? 그럼 10.88. 이게 내가 20년 동안 100만 원씩 모았을 때 모은 돈이에요. 그러면은 100 곱하기 100, 1.0이니까 101 곱하기 10.88이라서 얼마야? 쥐꼬리만큼밖에 안 보이는데? 맞다고 이게? 미안합니다. 이거 100일이죠? 왜냐면 0.01이랑 1.01 나눴으니까. 그럼 여기다 00 붙이면 되죠. 그럼 얼마죠? 101 곱하기 1088. 그쵸. 이 정도는 돼야지 좀 모은 값이 있죠. 10억? 이렇게 되나요? 잠깐만. 어떻게 쓰는 거야? 아씨, 머리가 나쁘네. 109888. 10억 9,888만 원이 됩니다. 11억 모여요. 100만 원씩 20년 모으면 11억 모입니다. 이렇게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은퇴하는 겁니다. 근데 느껴지죠? 뭐가 느껴지냐면 20년 전에 100만 원이 지금 100만 원이랑 가치가 같아? 같지 않죠. 잠깐 지금 20년 전이면 내가 15살 때니까 그때 뭘 기준으로 될까? 한솥도시락 알아요? 혹시? 한솥도시락에 있는 그래 그걸로 하자. 그때 당시에 내가 저기 분식집에 가서 돈가스 시키면 3,000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죠? 돈가스? 8,000원 하죠. 네, 2.5배. 그럼 100만 원은 그때 값어치를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적금을 오랫동안 하면서 쌓이면 그래도 돈이 꽤나 많이 모인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래서 적금하고 뭐 은퇴 자금으로 저금하고 이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나온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그래도 한 문제 정도는 직접 해보는 게 좋겠죠? 배경 지식만 설명했으니까. 1023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연이율이 4%라고 했어요. 연이율이 4%라는 건 1.04가 공비라는 걸 의미합니다. 복리라는 건 방금처럼 계산하는 걸 복리라고 해요. 이자에 이자가 쌓이는 걸 복리라고 합니다. 나는 첫 번째 연도에 100만 원을 넣고 두 번째 연도에도 100만 원을 넣고 세 번째 연도에도 100만 원 네 번째 연도에도 100만 원 다섯 번째 연도에도 100만 원. 근데 돈 찾는 건 어디래요? 5년째 말에 찾는다 했죠. 그러면 첫 번째 넣은 게 이자가 붙습니다. 얼만큼? 1.04만큼. 두 번째, 세 번째 넣으러 갔을 때도 이자가 붙어요. 얼만큼? 제곱만 한 번 더 붙고요. 얘는 한 번 붙죠. 그렇게 5년까지 왔을 때 3년 초일 때 제곱이었으니까 5년 초일 때는 4제곱부터 100만 원까지 요만큼이 됩니다.
자, 근데 연말이 됐을 때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난 이자가 붙는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계약 조건이었거든. 얘도 이자가 붙겠죠? 얘랑 얘를 쭉 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비는 1.04고요. 첫 항은 뭐예요? 얘라고 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공비의 5제곱 마이너스, 왜냐면 항의 개수가 5제곱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당연히 우리가 1.04의 5제곱 같은 건 계산기가 있지 않으면 못하니까 알려줍니다. 얼마라고? 1.2라고. 0.04분의 이거니까 4분의 100 곱하기 104 곱하기 1.2라 했으니까 0.2 이렇게 됩니다. 0.2라는 건 10분의 2라서 착착 지워지고 5 지워지면 520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원리 합계를 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이유를 봐드릴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그거 시스템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없는데 그럼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상환 개념이 있어요. 상환 개념만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제 여러분 숙제한 거에 대해서 질문 받으면서 문제풀이 할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상환이라는 건 뭐예요? 갚는다는 거죠. 갚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돈 갚는 걸 볼 일은 없지만 뭐 부모님께서 그런 거 얘기하셔서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이 상환이라는 개념을 자주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백화점에 가. 노트북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노트북을 사달라고 했어. 그러면은 부모님 보통 일시불로 끊어요? 아니면은 여기 몇 개월 할부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할부 물어보죠. 아니야? 할부. 그 할부 개념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노트북이 100만원짜리라고 할 때 좀 싸게 해서 100만원짜리 노트북이라고 할 때 얘를 3개월 할부라는 이야기는 3개월에 나누어서 갚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돼요? 자, 내가 뭔 말했냐면 아까 3개월 전 돈이랑 지금 돈이랑 같다 했어요? 아니죠. 얘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나한테 100만원 네가 주면 그거 은행에만 맡겨도 이자가 얼만데 왜 내가 널 뭘 믿고 해줘? 라고 해서 보통 할부 개념은 이자 세제곱을 나누기 3하는 겁니다. 그럼 나도 억울하잖아. 야, 내가 지금 내는 돈도 이자 붙을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네, 등비수열에 합해요. 내가 지금 갚는 돈, 하루에 갚는 돈에 대해서 얘네도 이자 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이랑 이거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한 달 내는 돈 A1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짓을 당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서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야. 카드사끼리. 아씨, 우리 걸로 카드 사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수수료 떼먹는데. 그래서 무슨 짓을 해요? 네. 무이자 할부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님들 이거 안 할게요. 이렇게. 근데 이건 카드사 정책이거든? 근데 카드사랑 애플이랑 다르잖아. 그럼 애플이 어떻게 해? 카드사에서 그렇게 팔아야겠대. 그럼 카드사가 저희 애플은 손해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무슨 짓을 해요? 가격을 네, 올립니다. 그래서 신용카드가 판치는 현대세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내는 게 손해를 보는 상황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카드사에선 할부를 쓴다는 가정하에 가격을, 그 수수료를 이제 얘한테 받습니다. 그럼 얘는 내가 카드사한테 돈을 낸다는 가정하에 가격을 책정한 거예요. 근데 그걸 현금으로 냈다? 그럼 카드사에서 주는 혜택이 사라지는 거죠. 그냥 돈을 약간 버리는 거다. 많이 차이 나지 않더라도 일부분 버리는 거다. 근데 그럼 카드만 다들 쓰니까 현금에 대한 그 현금이 돌지 않고 다들 이 빚을 지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현금 영수증이라는 걸 깔아서 현금 영수증을 하면 현금을 이만큼 썼다는 걸 보증해주면 그럼 혜택을 줍니다. 세제에 대해서 세금, 절세에 대한 혜택을 줘요. 그게 지금 현재의 경제 논리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뭐 현금 영수증 끊어야 돼 이런 멘트 하는 거 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런 증거를 남겼을 때 이 카드사의 횡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할인이나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알았죠?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딱 봐도 경제에 되게 많이 밀접하다라고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경제학과 경영학과는 수학을 수학과만큼이나 합니다. 문과라고 수학을 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문과 중 일부 학과는 수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알았죠?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상환에 대한 문제는 여기 교재에는 없어서 굳이 신경은 안 써도 되고 학교에서 만약 소개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이 아이디어만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